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운동. 네이버. 짠. 뭐 칼로리 계산 기능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60. 좋습니다. 계단. 60. 뭐 이런 것도 있고. 계단 운동.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바벨 드는 거. 매트. 몸짱.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지식백과 어학서전 한번 볼까요? 운동.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그렇습니다. 뭐 스포츠 같은 거죠. 영어. exercise, sports, athletic 뭐 이런 게 있네요. 지식백과 운동 함수 볼까요? 바디 힐링, 헬스 뭐 이런 거죠. 네, 운동, 물리학 백과입니다. 물리학에서 운동에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 물체가 위치하는 거죠. 이건 다. 운동이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이제 스포츠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물체가 공간상에서 글자가 왜 이러죠? 공간상에서 위치를 변화하는 현상. 변화하는 것. 공간상의 물체가 위치를 변화하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운동이죠. 운동입니다. 이런 게 다 운동이죠.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위치를 변화하는 것을 모두 운동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직선 운동, 뭐 아름다운 운동, 뭐 곡선 운동, 그다음 빠른 운동, 느린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이렇게 진열을 할 때, 내가 여기서 기준이 다 있겠죠. 뭐 밀가루를 사러 갔어요. 근데 밀가루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어디 있지? 막 고민하다가 막 찾아보니까 뭐 캔디 사이에 사탕 사이에 밀가루 포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막 짜증내겠죠. 왜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뭐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분류라는 거 상당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체의 움직임을 운동이라 했을 때 운동의 분류를 한번 해보자. 운동의 분류. 그럼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 잠깐 시간을 줄게요. 뭐가 좋겠습니까? 왜 분류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입안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뭐 20명, 30명 있으면 키 170cm 이하인 사람 또는 그보다 큰 사람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겠죠. 자존심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류 기준만 잘 세우면 어떻게든 분류할 수 있어요. 운동도 뭐 직선 운동, 그 외 운동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분류는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냐? 너무 뜸이 긴가요? 우리가 배운 물리량 중에 하나다. 뭘까요? 속도가 됩니다. 속도. 망고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도다. 속도는 여러분 두 가지 성분이 있죠. 왜 그래요? 속도는 벡터니까 뭐가 있지? 속도의 크기. 얼마나 어디로 빠르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해당되는 이게 결국은 속도의 크기란 것은 속력이죠. 와, 또 속도의 방향이 있죠. 어디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크기,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변하냐 변하지 않냐, 변하냐 변하지 않냐, 이렇게 OX OX 하면은 2x2니까 네 가지 경우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둘 다 바뀌지 않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방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근데 크기는 바뀌는 경우. 빠르기가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다? XO, XO. 그러니까 속력은 또 변하지 않는데 방향은 계속 변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계속 변하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예가 있을까?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도,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자. 이런 예를 일상생활.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나 현상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이 친구가 있고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쭉 가죠. 방향이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뀌고, 물론 뭐 탈 때 내릴 때가 있겠지만 그 와중에는 그렇죠. 아니 뭐 컨베이어 벨트 뭐 비슷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비슷한 뭐 개념으로 마트 같은 데 많이 있는 무빙 워크에서는 조심하세요. 무빙 워크 뛰지 마시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다 이런 개념이죠. 공항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이제 너무 기니까 무빙 워크가 있죠. 타면 좀 답답하지만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빠르기가 안 바뀌거나 방향이 안 바뀌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타도 보면 한 번씩 찍찍 들컹들컹 거립니다. 그러면서 속력이 약간 튀어요. 방향도 약간 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무빙워커에서도 건들거리면 좀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그런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예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단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쌤이 또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현상인데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고 굉장히 일정해. 그것은 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정지 질량이 없긴 한데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죠. 일직선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가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케이스 2 속력은 변하는데 방향은 계속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가다가 방향이 안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다 옆으로 세면 안 된다는 소리지. 얘들은 다 직선 운동한다는 소리예요. 직선 운동. 그러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인데 이 두 개는 아까는 빠르게는 안 바뀌었지만 지금은 빠르게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가끔 첫 번째 케이스를 물어보면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친구인데 엘리베이터는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빠르기는 바뀝니다. 탔지. 엘리베이터 탔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결과 나오기는 일정한 빠르기로 가면 탈 수가 없죠. 출발을 못 하죠. 그것도 되겠지만 타고 속력이 바뀌어야 돼요. 빠르게 바뀌어야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요즘 세계 선수권 대회 보면 100m 달리기 있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직선 코스로 움직이죠. 직선 코스로 움직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탈락입니다. 이거 연락 뛰어. 근데 아무도 일정한 빠르기로 가진 않죠. 보통 이걸 만약 수치상으로 표시하면 시간 속력 이렇게 보면 속력이 와 이렇게 늘 거예요. 하다가 올인 하면 확 줄겠죠. 다 뛰었으니까. 하여튼 빠르기가 바뀝니다. 이런 것도 두 번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50m 달리기를 하던데 6초대 빠르던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굳이 생각 안 해도 가장 간단한 예.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게 바뀌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바뀌는. 뭡니까? 응? 옛날 쌤이 많이 하는 얘기. 뉴턴이 사과를 봤다.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심지어는 직선이고 공기의 저항 이런 게 없다면, 그리고 이 속력도 아까 100m 달리기하고 달리 아주 일정하게 아름다운 직선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 주위에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고 빠르기가 일정하게 바뀌는 거죠. 그 외에 뭐 또 있을까요? 더 찾아보고 세 번째 예를 찾아봅시다. 버스 지나가네요. 학교에서는 버스가 많이 지나가. 세 번째 예는 뭐냐면은 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빠르기는 안 바뀌어. 방향이 계속 바뀌어.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빠르기는 일정하다. 보통 이런 경우에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빠르기가 안 바뀌는 것은 이렇게 뺑뺑 도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교실에서 물어보면 많이 찾아보는데, 회전목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경우 있죠. 회전목마가 한참 이렇게 운행 중일 때는, 돌아가는 와중일 때는 이것처럼 일정한 빠르기로 돌죠.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뀐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예를 들어 뭐 지구의 공전 자전, 이것도 완전 엄밀하면 또 아니죠. 여튼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고 방향은 계속 바뀌죠. 매 시간마다 공전하고 자전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뭐 비슷하게 인공위성, 또 뭐 시계바늘, 뭐 이런 것들. 시계바늘 보세요. 아주 좋은 시계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돌아야 좋은 시계죠.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시계가 이렇게 돌 때 물론 이제 초침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시계 바늘 있는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것들은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네 번째, 속력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다 바뀌네. 이게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지나가는 버스, 아까 지나갔는데 버스, 택시, 뭐 쌤 손가락, 아까 그 공 다 되죠.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물체는, 대부분의 어떤 운동들은 다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같은 데로 간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1번의 운동을 하루 종일 해봐라. 여러분 곧 죽겠죠. 가다가 뭐 차에 부딪혀 죽거나 아니면 벽에 부딪히거나, 안 죽을 수도 있지만 못합니다. 재밌는 거는 일로 갈수록 이해하기는 편해요. 쉽다. 운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편합니다. 일로 갈수록 분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할 때 여러분 몸에 이렇게 칩을 달아놓고 GPS 센서로 여러분의 움직임을 잰다면 다 네 번째 운동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공이 다 뺏기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간순간 속력도 바뀌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에 센서를 대면 네 번째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땐 예측하기 쉽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좀 많이 길다고 칩시다. 2초 후에 어디 있겠어? 뭐 여기 있겠죠? 시간 뭐 이렇게 재면 되죠, 대충. 근데 여러분 몸에 센서를 달았다. 네 번째 운동을 한다. 그럼 뭐 2초 뒤에 뭐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축구를 한다. 그럼 뭐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을 잰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말이 꼬이네. 위로 갈수록 어떻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무슨 말이냐면 잘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빛이 아니라. 밑으로 갈수록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다. 다시 정리하면 네 번째로 갈수록 일반적인 경우고 분석하기는 어렵고, 위로 갈수록 분석하기는 쉬워요. 얘가 어디에 가 있을까? 쉽게 예측 가능한데 이런 경우를 잘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속도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 배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달나라, 아직 달에 도착한 거 한 번밖에 없나? 하여튼 뭐 보이저 뭐 메토라든지 이렇게 탐사선을 만든다 칩시다.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겠죠. 이런 운동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나사에 있는 어떤 비행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했겠어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합니다. 일정한 물체가 움직일 때 얘는 어디에 가 있을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과학기술이 있는 거죠. 역학적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에서 쉬운 운동도 배우고, 이걸 여러분 해볼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아까 다 얘기할 뻔했는데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죠. 등속도 운동. 중학교 때는 아마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했나요? 등속 직선. 왜냐하면 속도란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등속이고 빠르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한 직선이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곧 첫 번째 운동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속도란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등속도 운동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속도가 항상 일정하면 직선 운동입니까? 맞죠? 왜냐하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둘 다 안 바뀌려면 항상 직선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으로 이 운동을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등속도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건 완전 등속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하지만 분석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이때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은 직선인데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100m 달리기처럼 이런 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두 번째 운동에 해당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얘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운동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낙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두 번째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세 번째 운동, 만약에 이제 방향은 계속 바뀌는데 빠르게가 안 바뀌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원운동.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을 예로 많이 하는 게 진자의 운동 같은 포물선 운동. 이렇게 하죠. 이것도 여기 포함되고 이것도 여기 포함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보면 중학교 때 이걸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1 또는 물리 1에서는 등가속동을 배우는 거죠.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차례차례.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운동이 물리 2 과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면 나사에 들어가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돌을 던지면서 뭐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인공위성도 띄울 수 있다. 더 복잡한 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1의 수준에서는 사실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에서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지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체의 움직임, 운동을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가장 쉬운 어떤 등속도 운동부터 등가속도 운동, 등속원 운동.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만 크기가 바뀌지 않는, 그리고 모두 변하는 일반적 운동, 이렇게 네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 운동을 다시 또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이죠, 반. 1, 2와 3, 4. 그렇게 하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아니면 뭐 1, 3, 2,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가 안 바뀌는 운동과 빠르게 바뀌는 운동. 어느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 답정너처럼 결론이 정해져 있는 얘기라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이제 얘기의 전개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 3, 4로 나눌 수 있다. 무슨 기준일까요?
한 개라도 변하는 것과 둘 다 변하든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운동. 뭐가? 속도의 성분 크기와 방향이 이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속도의 크기든 방향이든 한 개라도 변하면 2, 3, 4가 되고 둘 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곧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속도 운동이 되죠. 등속도 운동. 그럼 2, 3, 4를 한꺼번에 부르는 건 뭐가 될까요? 변하니까 뭐 변속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변속도로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걸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가속도의 개념 얘기했죠. 속도의 변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성분이 있으니까 속도의 크기든 속도의 방향이든 변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등가속도든 등속원 운동이든. 그러니까 등속원 운동은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등속도 운동으로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얘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A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A가 있다, 0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뉴턴 제2법칙과 관계됩니다. 어떤 물체가 크기와 방향이 변화되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A가 제로라는 소리죠. 그것은 주변의 R자 힘이 어떤 물체가 있다, 질량 M이 있다, M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던데 있을 때 이 물체에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1번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F가 제로일 때 A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의 티끌이라도 합력이 존재한다면 얘는 2, 3, 4 중에 한 개가 되겠다. 0이 아니다면 A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주변에 외력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든 얘는 어떠한 힘도 이 물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라는 거죠.